그래서 사물의 외부에서 겉돌지 말고 사물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의 내부에 사물의 핵심이 뭐냐? 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주장, 직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직관, 뭘 안다는 거예요? 지속의 직관이죠. 지속을 아는 거, 지속의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뭐예요? 그 정지의 분석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속의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이때의 사물의 내부 핵심은 바로 지속이죠.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속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이다. 즉 생명 현상이든 의식 현상이든 아니면 시간 현상이든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지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속은 그럼 뭐냐? 지속은 계속이라고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계속 변화하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거. 계속 변화해가면 다 달라지겠잖아요. 그러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거. 그 모순적으로 표현, 달라져 가면서도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 그런 어떤 상반된, 어떻게 보면 중도적 표현이 바로 지속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져 가지만 그래도 유지되는 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일단 지속은 변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 이전에 의식이 직접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제임스 시기로 하면 순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론적 지성을 통해서 이론으로 정지시켜서 분단되기 그 이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변화하면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지속에 대한 괜찮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면서도 자기는 유지해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변해해 간다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는 그래서 사고의 흐름을 얘기했는데 제임스도 바로 이런 흐름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상호 침투하면서 내적으로 연속돼가는 어떤 생성. 그래서 연속, 흐름, 생성, 변화 이런 것을 함축된 표현이 바로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속적 흐름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그런 거죠. 현대 철학을 이해할 때의 괜찮은 키워드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가 많은 것을 현대 철학과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식은 기본적으로 식은 유다 했고 이것이 아레아식에 가면은 완전한 흐름으로 드러나고 그렇듯이 현대 철학도 다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흐름으로. 묘하게도 지금 제임스하고 베르그성이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흐름이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과학에서의 인식은 뭐냐? 이렇게 지속이라고 하는 실상, 변화하면서도 유지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변화의 흐름인데 이것을 고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바로 지속이다 하는 거예요. 지속은 뭐예요? 계속 변화하면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거. 그래서 재밌게도 공간과 시간을 자기식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간은 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질적인 걸 얘기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다양하잖아요, 성질들은. 그런데 공간은 뭐예요? 양적인 거죠. 양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시간은 질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겁니다. 그 성질들이 다 다양하다는 얘기고 공간은 굳이 질로 얘기하면 다 동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 동질적인 거. 그래서 시간을 질적이라는 얘기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균등한 성질로 양화, 수량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의 시간은 여러분 시간하면 시계 보시죠? 그게 뒤에 나오는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시간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을 공간화한 것이 우리가 시계 시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시간은 뭐예요? 불교에서 보듯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시간인 거지. 마음은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찰나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뭐 이렇게 탕 튕기는 것에 한 60분의 1 정도, 이런 아주 짧은, 중국말로 하면 순간이고 1찰나인데, 1찰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염이라고 쓰죠. 염은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 순간 하면은 아주 물리학적 시간 단위라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맞는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게 한 찰나가 일념이라, 한 생각이 짧지만 머무는 그 찰나가 일념이 일찰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시간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죠. 불교는 베드구성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시간 얘기라는 거는 마음과 의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 시간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시계 시간이 있고 마음 시간이 있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계 시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단화돼서 공간화되잖아요. 공간화되니까 이게 균질로 나뉘어지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해서 딱딱 분단화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계 시간인데 마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분단화가 안 돼.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질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이 지금 베드구성이 시간을 보는 관점과 유사한 거예요. 시간은 마음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래서 일찰나가 일념이었는데 이제 근대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시계 시간이 나온 거지. 베드구성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학을 한다면서 맨날 시간 공간 따지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진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임의적 공간학을 통해서 균질화 시킨다는 거예요. 왜? 공간으로 가면 균질화가 되죠. 다 똑같은 성질로 되죠. 게다가 시계 성질은 똑같죠. 시계 시간이도 하면 1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60분, 나한테 60분, 여러분한테 60분은 다 똑같은 60분이에요. 하지만 마음 시간으로 가면 그 60분이 누구한테는 길고 지루하지만 누구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소위 살아가는 세상은 못 가요. 마음 시간으로 살지 시계 시간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실상이 뭘까는 얘기를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세상의 실상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의 거의 최고의 과학자 수준이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상대성 원리 같은 얘기도 해요. 아인슈타인과 별도로. 당시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구성이. 과학의 최고였고. 그런데도 이 과학만 가지고 세상을 알 수 없다. 지성의 과학이 아니라 어떤 지속의 공감, 이걸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의 시간은 마음 시간 같은 거를 떠올리세요. 그렇게 떠올리면 이게 질적이고 계획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쭉 흘러가는 연속적인 거.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간은 마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공간은 뭐예요? 동시성. 한꺼번에 동시에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불가역성. 시간은 지나간 시간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공간에 있는 건 가역적입니다. 이동하더라도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는. 그리고 시간은 상호 침투합니다. 특히 기억 속에서 이 상호 침투된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하나로 융합이 됩니다. 이 기억이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요. 연속을 담보해 주는 게 이제 기억과 같은 이런 건데, 근데 공간에는 한 장소에 두 개의 사물이 동시에 나란히 두 사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 마음 시간 같은 거는 서로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계 시간과 마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베드구성은 과학 시간과 의식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철학이나 종교, 특히 불교는 의식 시간이 진짜 시간이라고 여기는 건데, 소위 과학에서의 시간은 정지를 본질로 하죠.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흘러가는데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서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로 측정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계의 자판을 보면 다 공간화된 시간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다 불연속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순간들을 공간적으로 다 분절화시켜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은 뭐예요? 공간화된 시간, 시계 시간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제논의 역설 같은 황당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운동을 공간화하면은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은 그리스 때의 그 소위 이제 소피스트 중에 한 분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꽂혀야죠. 근데 절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에 꽂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수가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평 하고 쏘면은 여기 타켓에 이렇게 날아가서 꽂히죠. 운동. 이렇게 운동을 해서 꽂히잖아요. 네? 그런데 제논의 역설이 절대로 여기 가서 꽂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단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은 가운데 통과해야죠. 맞잖아. 여기 통과해야 여기 가니까. 근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 가운데를 통과해야 돼. 그죠? 근데 이 가운데 통과하려면 그 가운데를 또 통과해야죠. 아니, 아닌 것 같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이 가운데를 통과하려면 그 가운데를 통과해야죠. 가운데 계속 미분화될 수 있죠. 근데 그 미분화된 그 가운데를 어쨌든 통과해야 갈 거 아니야. 날새지. 못 간다는 거야. 계속 미분화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이 운동을 공간으로만 환산하면은 이 얘기가 맞아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 운동을 공간적으로 분할했잖아요. 분할한다는 얘기는 공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분단이 안 되잖아요. 쭉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분단화돼. 그러니까 운동을 보는 관점이 시간으로 보느냐 공간으로 보느냐 한 건데 공간으로 보니까 이렇게 분단해서 미분화하니까 사실 맞지. 가운데점 계속 가운데 쪼개다 보면 못 가지. 가운데 쪼개다 날새니까 화살이 못 날아가는 거지. 간단하지. 그러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화살을 쏘면 되지. 확신이 있으면. 근데 바보예요? 그 사람이 과하게. 그래서 역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을 못 하잖아. 맞거든. 근데 여기에 착각은 뭐냐면 운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운동의 본질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로 보니까 계속 분단화해서 가운데 못 간다고 하지만 운동은 기본적으로 변화죠. 변화는 시간적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돼? 분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돼 먹은 거야. 운동은 시간적이기 때문에 분단화될 수 없는 건데 공간으로 슬쩍 놓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 맞네. 가운데로 언제 통과하나? 이렇게 쪼개다 보면 못 가겠지? 그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제논의 황당한 역설이 주장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운동의 변화를 시간이 아니라 공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 하는 짓들이 대부분 그런 공간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진짜 시간은 뭐냐? 의식의 시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의 시간은 지속을 본질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시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을 본질로 해요. 근데 지속을 본질로 한다는 것은 그 변화되면서도 또 유지되는 것은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지속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에요. 지속은 계속인데 계속이라는 부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속 변화한다는 뜻도 되고 계속 유지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거기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는 진짜 계속 변화하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계속 다른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른 것이 되는 것을 철학에서는 타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를 유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화의 장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질문할게요. 1시간 전에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을까? 달라요? 그럼 너는 누구냐? 이런.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는 나다. 이래. 정답이에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자아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나라는 말이 떠올랐을 때 그 서양 철학은 일단 자아로 갑니다. 자아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전에 나와 현재 내가 같냐 하니까 이러는데 그게 뭐 같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10분 전에 나와 하면은 왠지 같은 것 같아요. 10초 전에 나와 현재 나 그러면 그건 같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10년 전에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떻게 돼? 같아요, 달라요? 그럼 많이 좀 다를 것 같아. 어떤 분은 출가하셨을 테고 어떤 분은 출가 안 하셨을 테 다르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과는 다르고 10초 전과는 다르지 않은가? 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서양 철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르다고만 가면은 세상이 유지되지 않는 거야. 세상이 다 망가져. 이런 거죠.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모든 사회과학의 전제는 자아입니다. 왜? 자아의 연속성은 책임 소재를 위해서도 분명히 유지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아는 필요하다고 한 건데 어느 순간 원래 있다는 식으로 돼버린 거지. 그래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다 자아 철학, 자아 심리학인데 불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는 거대한 흐름과 연기의 어떤 변화의 흐름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면에 불변적 자아가 있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이고 수행이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달라져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출가 이전과 출가 이후가 다르고 출가하고 나서도 1년, 2년이 달라져 가면서 좀 더 완성된 인간을 향해 가서 달라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자아라는 건 뭐야? 아까 서양에서는 변화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자아가 필요하다고 한 거거든. 불변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그놈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때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불변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거꾸로 변화가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수행을 해서 달라져 가야 되는데 비구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하루 이틀이 달라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자아가 있다면 달라질 게 없잖아. 다 그놈이 똑같은 자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와 자아를 볼 때에는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자기 동일화 때문에 그러는데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 한 달 전에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다 하면 황당하니까 다르지 않음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 달 전에 나는 나냐. 지금도 나는 나고 한 달 뒤에도 나는 나일 테니까 그 나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고 자아는 나에게 있어서 불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동일화라고 그래. 자기 동일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와 현재의 나와 한 달 후의 나를 다 같은 나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치. 그 자기 동일화의 장치를 서양은 자아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르그송은 뭐냐면은 그게 자아를 하나의 실체처럼 원래 있다는 식으로 지성을 통해서 상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실상이 양면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속으로 봐야 된다. 다 계속 변화하지만 계속 변치 않고 나름 자기를 유지해 가는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지하는 것만 꽂혀가지고 자기 동일성을 실체화해서 자아라는 놈이 원래 있다. 그따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상인 지속 자체에 자기 유지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계속 변화하고 조금씩 달라져 가면서도 유지되는 그 어떤 거. 그게 인간인 거. 근데 그걸 굳이 자아라고 부를까?
근데 자아는 너무 소위 딱딱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연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이제 자기 동일화의 장치를 하면은 자아를 떠올린 거예요. 한 달 전에 나는 나고 한 달 뒤에도 나는 나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전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때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런 자기 동일화의 장치가 서양 전통 철학에서는 자아라는 개념이었다고. 그런데 베르그송은 그 자리에 자아라는 자리에 뭘 넣어요? 기억을 넣는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 전에도 나는 나, 현재도 나는 나라고 하는데 한 달 전 기억하세요? 기억이 돼야 그때의 나와 같다고 할 수 있지. 근데 그 기억 묘한 거예요.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 왜? 이건 사실은 기억은 엄청난 편집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억이야말로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고의 내용이죠. 이것만이 나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체적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설정해서 자아라는 놈이 있어서 걔가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자아가 어딨냐는 거야. 기억의 흐름만 있는 거죠. 베르그송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동의라는 필요하다는 거야. 내 속에서 내가 유지되는 것이 없다면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 유지해주는 자기 동의의 장치가 구태여 자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야말로 변화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야말로 지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저장, 유지인데 알라야식이 이게 아주 잘 맞죠. 알라야식은 흐름이고 동시에 저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업종자는 저장되면서도 흘러가요. 저장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원래 그런 것들은 저장이 되니까 유지는 되지. 그러면서 흘러가죠.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지속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알라야식의 본질과 딱 들어맞습니다. 흘러 변화해 가면서도 저장 유지돼 가는 거. 그게 알라야식의 본질인데 지금 이거를 베르그송은 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이 진짜 놀라운 분들이 보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또 모순된 개념을 결합합니다. 창조와 진화를 결합해서 창조적 진화를 얘기를 해요. 요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자가 싸우죠. 그래서 뭐 생물학 교과서에 뭐 창조론 넣자. 근데 한국도 덩달아서 뭐 일부 그러는데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양립될 수 없다. 근데 이미 100년 전에 베르그송이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써버렸어. 창조와 진화가 결합돼 버렸죠. 근데 이때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본질은 지속인데 지속은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거죠. 변화하지 않고 자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한다는 얘기는 계속 달라져 간다는 거죠.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변화니까. 그래서 이걸 창조라고 한 겁니다. 소위 변화를 창조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겨나고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생명의 지속에는 종단 면으로 보면 분명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다. 횡단 면으로 보면 진화인데 같은 것이 이어져 가는 측면이 있다. 횡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이라기보다는 횡으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이런 건데 이런 횡으로 흘러가는 거. 어떤 자신의 기본은 유지돼 가면서 변화하는 그런 진화가 그거죠. 그러니까 종이 진화한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환경에 대한 그 잘 대응을 통해서 그 자신의 종을 유지해 가죠. 근데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 거죠. 환경은 변화하잖아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는 같이 변화를 따라가는 거지. 그 진화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도 변화해 가면서 자신의 종은 변치 않고 이어져 가야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이어져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어짐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신을 유지해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진화, 창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다른 것이 나온다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불연속이죠.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쭉 자신의 본성을 이어가는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연속적 창조 능력을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라는 게 그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창조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 것이 만들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명의 자유 능력에 있어서 최고는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다 지속인데 그중에 창조로서의 자유의 기능은 인간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이고 그걸 통해서 창조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생명의 그 본질 지속 중에 진화는 이어져가는 연속이죠. 이건 생명이 계속 유지돼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나눴을 때 식물이 가장 최고로 뛰어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수명도 뭐 수천 년 단위가 될 수 있고 그 유지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창조적 진화라고 해서 언뜻 보이면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합친 건데, 창조는 불연속이죠. 새 것의 창출이니까. 근데 새 것이 창출돼서 변화된다는 얘기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계속 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일, 그리고 영원 불변한 건 없으니까 불상이 되는 거고, 진화는 이어져가는 연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죠. 다르지 않은 거지. 다르지 않고 자기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지돼 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부단이고. 그러니까 베르구성은 창조적 진화라고 해서 둘을 합쳤는데 불교식으로 뭐예요? 불일불이 불상부단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중도라고 했지만 베르구성은 지속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지속을 통해서 창조와 진화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법은 다르지만 세상의 실상을 보는 눈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르구성은 변화를 전제로 해서 창조와 자유, 이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 철학과 베르구성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나누면은 전통적인 형이상학. 근데 베르구성은 자신의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규정을 해요. 새로운 형이상학이라고 봅니다.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지를 중심에, 즉 영원 불변한 거, 불변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한 게 우주 속에서 찾으면 신이 되는 거고 내 속에서 찾으면 자아가 되는 거고, 이런 불변, 그러니까 정지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지가 존재라는 건데 뭐냐면은 존재, 있음이죠. 뭐예요? 진짜로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로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는 궁극의 실제, ultimate reality라고 하는데, 궁극의 실제, 진짜로 있는 것은 뭐냐? 변치 않고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불변, 정지, 이게 대표적인 게 신, 자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베르구성이 볼 때 이거는 지성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공간화시키고 물질 위주이고, 그리고 운동을 부정하죠. 부동의 정지, 어떤 불변, 이런 것을 향해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너무 시각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우리 서양 전통 철학의 대표 개념 이데아라고 했잖아요. 모양이죠. 그 동사가 이데인,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본 모양, 원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각 중심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시각 중심은 공간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을 통해서 다 획일적으로 분단화시키는, 그리고 불변성을 지향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베르그송 자신은 정지가 아니라 반대로 운동을 중심에 놓는다. 그러니까 운동, 변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존재다. 진짜로 있다는 것은 바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지는 뭐냐? 운동하고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정식시켜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속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기능들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사유 능력에 있어서는 지성이 아니라 직관. 직관은 성격상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이고 생명의 핵심인 지속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각 중심이 아니라 눈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시간을 볼 때에도 마음 시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 즉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와 운동 속에서 세상을 보겠다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불교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그 베르그송이 자신의 사상과 전통 사상은 지성 중심이고 자신은 직관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불교식으로 보면 이 지성의 방식이 불교식으로 보면 분별심 같은 거죠. 다 분단화시켜 놓고 획일적으로 쪼개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대로 일심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통합적 마인드죠. 기신론으로 보면은 생멸심과 불생불멸심, 심진여와 그러니까 심진여와 심생멸이 있는데 그게 일심으로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통합, 통일의 뜻도 있지만 중도의 뜻도 있는데 일종의 중도적 통합인데 그런 분별심과 일심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성의 방식은 분절화된 각자의 상대적 관점을 실체적으로 절대화시킨다, 통일화시킨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근데 분별심은 불교에서 보면 이제 망심이고 일체 유심이라고 할 때 유심은 망심입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모든 걸 지어낸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일수사견의 비유가 여기 잘 맞아요. 그 사실 물은 하나인데 일수사견 네 가지가 천상에 계신 분이 보면은 그 물이 다 보배가 되는데 그 지상의 인간이 보면은 이제 음료수로 먹으면 돼요. 근데 바다의 물고기는 자기 사는 집이 되고, 하지만 아귀가 보면 이제 피고름이 되는 거고, 하나의 물이 사견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입장에서 다 상대화돼서 분절화시켜가는 분별의 마음인데, 그거에 비해서 베르그송이 자신 입장이라고 하는 직관은 미분화된 것이죠. 미분화된 전체, 원초적으로 미분화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지속을 공감하는 거라고 했죠. 지속의 공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식으로 보면은 이때의 직관은 그 불교의 관에 잘 맞죠. 특히 지관할 때의 관, 본질을 뚫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의 직관 같은 건데 이때의 관은 어떻게 보면은 무심, 무분별심이 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 이제 베르그송식으로 보면 어떤 지성의 방식인데 그런 것을 놓는 것. 그래서 하나로 보는 일심. 그러니까 사견이지만 일수로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도노할 때 돈하고도 좀 통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남김없이 한 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통째로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본다는 거고 남김없이 본다는 얘기는 쪼개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할하지 않는다는 거고 한 번에 본다는 얘기는 연속으로서 본다는 얘기죠. 한순간에 본다는 건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표현 방식은 좀 달라도 그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직관은 어떤 돈, 관 이런 것과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이거는 유사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의식 시간, 불교에서는 마음 시간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 과거, 현재, 미래 거기다가 어디다 점 찍을 수 있냐. 그 유명한 덕선화상 얘기죠. 그래서 금강경에 대가잖아요. 덕선 스님이. 그래서 이제 법과량 하러 이제 씩씩대고 간 거 아니야. 그냥 뭉개주겠다. 근데 절에 올라가기도 전에 박살난 거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점심 먹고 내가 올라가서 끝내주리라 했는데 이 동네는
사하천에 범상치가 않아. 주막 자체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지. 아이고 금강경 애들이 이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인데 점심 달라고 그러잖아. 거기 어디다가 점을 찍으시려고 나한테 점심 달라고. 점 찍을 데가 없잖아요. 밥도 못 얻어 먹었지.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을 불교는 마음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은 흐름이니까 흘러가는 강물을 분단하거나 거기다가 어떻게 점을 찍어요. 강물에다가 점 찍으려고 하면 바보라고 그러지. 근데 중생은 그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간을 마음으로 보는 유사한 관점이 있고요. 소위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 동일화의 장치를 서양은 아주 소중하게 봐서 그걸 자아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스는 그게 별거 아니다. 자아가 아니고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것을 해주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불교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일성, 완전히 똑같은 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분필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이크를 보세요. 5초를 보고 있으면 5초 동안 똑같은 마이크죠. 하지만 마이크 1, 마이크 2, 마이크 3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거는 다 변화해 가잖아요. 무상하고 다 변화해 가죠. 아주 미세하지만 이 사물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니 그러면 이 물체보다 제가 낫겠네. 저를 보세요. 한 3초만 보시라고. 3초 동안은 똑같은 김종욱이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저의 육체적인 겉모습은 60조 내지는 100조 개의 체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천 개의 체세포들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 5초 동안에 적어도 몇 개의 체세포는 달라져 갔겠죠. 그러면 1초 단위로 보더라도 김종욱 1, 김종욱 2, 김종욱 3 계속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5초를 봐도 1, 2, 김종욱 1, 2, 3, 4, 5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연속을 본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뭐예요? 유사한 것만 본 거야. 김종욱 1과 김종욱 5가 유사하니까 같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유사한 것은 똑같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동일성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동일성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있고 인간은 이 유사한 것들을 동일한 것이라고 추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 얘기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라지냐프티라고 합니다. 중간학식으로 표현하면은 프라지냐프티를 가라고 그래요. 공가중 삼재라고 했을 때, 중도 얘기했을 때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일시적, 잠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연기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성소멸 변화해 가요. 그렇다면은 소위 그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정하는 것들은 뭐냐? 가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지냐프티. 잠정적, 일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라는 개념, 그래 쓸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학식으로 보면 가시설 내인 것이라면 프라지냐프티이고, 식에 의해서 전변된 하나의 분별의 소상이라고 하면은 비지냐프티, 유식이라고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연기하는 실상 속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세워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어느 개념이나 쓸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동일성 개념을 딱 나오는 순간 자기가 이미 설정했다고 안 여기고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목매지. 그래서 그 동일자가 외려 그 동일자를 설정한 자를 지배해. 그 동일자가 뭐예요? 신이고 자아이죠. 불교에서 보면 유명한 비유가 있죠. 환화사, 공포 같은 거예요. 어떤 대단한 화가가 너무 리얼하게 그린 거야. 주문 받아가지고 귀신을. 점심 먹기 전에 귀신을 리얼하게 그려놨어. 밥 먹고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귀신이 진짜 나오는 줄 알고. 중생의 삶이 그런 거고,
지금 이 동일성이나 이런 거 잘못하면 그 지경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어낸 거죠. 동일성 또는 자아, 신, 다 그렇게 지들이 편해서 해놨는데 그러놓고 나니까 그거 없으면 미치서 못 사는 거지. 그리고 걔가 날 지배해. 그 귀신과 그 그림이 나를 지배한다고. 날 지배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덮칠 것 같으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웃기는 거지. 쟤 왜 저러고 사나.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중생이 그렇게 살고 비로소이 볼 때는 전통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실상은 다 변화해 가면서도 나름 유지되는 게 있는데 이 유지되는 것을 자기 동일성이라고 해서 자아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데 그리고 또 과학은 다 모든 변화를 공관화시켜 놓고 분절화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알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특히 생명의 본질은 지속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세상의 핵심을 다가가는 것이지 지성을 통해서 분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보는 세상을 보는 기본적 관점과 상당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